자, 이번 강좌는요, 스마트폰 따라하기 기초부터 고급까지까지 과정 제5강입니다. 스마트폰의 스크린을 캡처하거나 스크린을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캡처 녹화하는 어플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스크린을 우리가 캡처하는 방법에는 즉 사진, 이미지로 캡처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캡처할 것이냐. 그래서 스크린 캡처는 이제 사진, 이미지, 스틸 사진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스크린 녹화는 뭐냐면 어떤 동영상,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 좋은 동영상이 있더라, 아니면 유튜브에 어떤 좋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린 캡처 및 녹화 어플은 이제 우리 데스크탑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좀 지명도 높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보통 캠타샤 스튜디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반디캠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이제 캡처 또는 녹화를 합니다. 근데 뭐 그 데스크탑에서 쓰는 그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즉 캠타샤 레코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반디캠 같은 부분이 녹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웹사이트에서 그 녹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녹화를 막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녹화가 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어떤 그 스크린을 녹화할 때 뭐 안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좋은 컨텐츠를 복사를 못하기 위해서 막아놓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스크탑에서 제일 유명한 캡처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캠타샤 레코더하고 반디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모바일, 즉 스마트폰에서는 이 모비진이라는 앱이 굉장히 좀 유명하죠. 굉장히 지명도 있고 좀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비진이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스크린 어떤 그를 캡처하거나 스크린을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크린을 capture하고 녹화하는 걸 왜 하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웹사이트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좋은 정보가 있다, 그런 걸 내 사진으로 저장해서 나중에 보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또 좋은 동영상들을 우리가 그 녹화를 해서 지인들과 공유를 한다든가. 왜냐면 이제 뭐 보통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유튜브에 어떤 그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캡처나 아니면은 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용 용도는 굉장히 여러 용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 쓰냐에 따라서 뭐 그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이냐 틀리겠지만 보통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모비진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들은 안드로이드 폰을 위주로 강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플레이 스토어라는 게 있죠. 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비진이라는 앱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창이 나오면 여기서 그냥 모짜라고 치게 되면 모로 시작되는 게 나오죠. 그러면 모비진이라는 여기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죠? 모비진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럼 요걸 터치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설치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죠. 무료 포함은 뭐냐면 항상 밑에 보면 광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감수하면서 봐야 돼요. 광고가 싫다 그러면 뭡니까? 유료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고가 포함되는 이제 그런 그 앱입니다, 이게. 그럼 설치를 누르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쭉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다 완료가 됐다고 해서 이게 이 아이콘이 바뀌죠. 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앱을 설치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제 이런 그 앱의 그죠 아이콘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거 누르면은 그죠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가서 모비진이라는 앱을 누르게 되면 여기 요 상단에 그죠, 상단 한 그 윗부분에 보면 우측 상단에 요런 이제 요게 이제 그 아이콘이 하나 뜨는데, 요걸 우리가 뭐 에어서클이라고 보통 이름을 부릅니다. 요 에어서클이 떠요. 에어서클이. 요거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조작할 거냐, 사진을 캡처할 거냐, 동영상을 녹화할 거냐, 아니면은 모비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정을 내가 들어서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에어서클이
이게 나타납니다. 그럼 에어서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조작 아이콘이 나타나요. 여기 지금 캠코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내가 화면을 녹화할 때, 동영상을 녹화할 때 쓰는 아이콘이고요. 요 밑에 이제 카메라 모양된 것은 스틸 사진, 그죠? 카메라 이미지를 내가 사진으로 저장하겠다는 그런 사진기,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이 바둑 모양 같이 생긴 요거는 뭐냐면, 이 타일 같이 생긴 요 모양은 뭐냐면, 모비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깔게 되면 디폴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런 설정들을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게 설정 아이콘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그럼 지금 얘를 종료 안 하게 되면 이 에어서클이 계속 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들어서 잘못 눌러서 얘 에어서클에 이런 조작이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모비진을 그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다시 터치를 하게 되면 요렇게 조작 아이콘이 나오면서 이게 X로 바뀝니다. 요게 X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 X콘을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그죠? 이쪽 여기 지금 누르게 되면 요게 X라는 요게 종료라는 아이콘이 하나 떠요. 여기를 누른 상황에서 터치한 상황에서 드래그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요 X라는 원안에 갖다 놓으면은 여기 에어서클이 여기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완전하게 모비진 앱이 실행이 종료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걸 터치를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요 X라는 원안에 갖다 놓으면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을 많이 쓰다가 모바일 쓰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요 모비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기 에어서클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에어서클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작 아이콘이 나타난다. 그죠? 실행할 때는 요 모비전 앱이라는 요 바탕화면에 있는 앱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에어서클이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한번 누르면 또 조작 아이콘이 나타나고, 요 상태에서 종료한다 그러면 뭡니까? 요 X로 표시된 요 부분을 터치 드래그해서 요 원안으로 갖다 놓으면은 종료가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과 종료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하면 될 것이고요. 자, 모비전 에어서클을 드래그해서 원화로 이동하면 모비전이 종료된다는 말씀했죠. 쭉 하면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모비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비전 에어서클이 없어졌죠. 이 에어서클이 여기 존재할 경우는 잘못 건드려서 또 나타나면 이 조작이 되니까 아예 안 쓸라 그러면 이렇게 종료를 하시는 게 낫겠죠. 자, 모비전을 설치하는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와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검색창에다가 그냥 모짜라고 치십시오. 모 치면은 이제 여기 쭉 나타나죠. 모짜로 시작되는 게 보통 상단에 뜹니다. 이 모비전이라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터치를 하는 거죠. 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상단에 있는 모비전 스크린 레코더 화면 녹화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뜨죠. 여기서 여기 설치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내 프로그램, 내 스마트폰에 이제 이게 설치가 되겠죠. 쭉.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많이 안 걸리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들이 뭐 용량이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 깔리면은 이제 이렇게 아이콘들이 뭐 제거할 거냐 열기 할 거냐. 보통 열기를 많이 하는데 열기를 하게 되면 이제 모비전 프로그램 앱이 실행이 되겠죠. 저렇게 이렇게 실행이 되면 여기 에어서클이라는 게 여기 뜨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죠? 에어서클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작 아이콘들이 나타나요. 요거는 뭐라 그랬죠? 이 캠코더 녹화할 때, 영상을 동영상으로 만들 때, 그죠? 스크린을 동영상으로 만들 때, 여기 지금 바둑판, 여기 타일 모양으로 생긴 것은 모비전 설정, 그죠? 기본 설정을 내가 원하는 설정을 바꿀 때 쓰는 거. 여기 카메라 모양 생긴 거는 이제 요 화면을 사진, 이미지로 저장하는 때 쓰는 이제 아이콘이죠. 내가 종료를 한다면 뭡니까? 요거를 X를 터치를 하게 되면 저 하단에 X 모양의 하나의 그 큰 원이 하나 뜹니다. 요렇게. 그죠? 이렇게 떠요. 거기서 쟤를 터치한 상황에서 일로 드래그. 그죠? 에어서클을 터치한 상황에 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종료됐죠? 그죠? 얘를 종료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얘는 스마트폰을 내가 끄기까지는 계속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실행된 여기 아이콘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위에 상단에 보면 여기 실행되는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요게 실행되고 있으면은 종료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만약에 실행이 되고 계속 안 쓰는 데 있으면은 그만큼의 스마트폰의 리소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속도가 좀 지연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안 쓸 때는 그죠? 종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예, 모비진의 종료 방법은 그죠? 터치한 상황에서 터치를 하면 여기 X라는 종료 아이콘 그 원이 뜨는데 그 X 원 안으로다가 예, 에어서클을 터치 드래그해서 잡아놓으면은 종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뭡니까? 이제 모비즌을 우리가 그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에어서클을 터치하게 되면 여기 조작 아이콘이 나온다 그랬죠?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한번 요 설정 아이콘 보통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얘를 한번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모비즌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통 해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기본 설정을 좀 안 받게 되면 여기 밑에 모비진 로고가 녹화될 때 나타난다든가 그런 불편을 겪을 수가 있죠.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좀 더 깔끔한 화면을 캡처를 하거나 녹화할 때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조작 아이콘 기능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에어서클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캠코더 모양으로 생긴 게 뭐냐면 녹화 아이콘이죠. 녹화. 그죠? 녹화 아이콘. 스마트폰의 스크린 또는 동영상을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실행해주는 이 아이콘이에요. 2번은 뭐라 그랬지? 2번? 서클 메뉴 아이콘이라고 했습니다.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설정해 줄 수 있는 거. 녹화에 대한 설정 및 캡처 이미지나 녹화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설정도 할 수 있고 요 안에 들어가면 내가 녹화된 영상을 그죠?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제공이 되는데 보통 그건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다른 녹화된 동영상을 가지고 보통 뭐 다운팟 인코더라든가 아니면 뭐 캠타샤 레코더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그 뭐 그런 걸 통해서 그죠?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요거 갖고 안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요걸 많이 들어갑니다. 3번 여기 보면 여기 좀 카메라 모양 생겼죠. 여기 캡처 아이콘이에요. 스크린 그 스마트폰 스크린을 갖다가 이미지로 저장해주는 사진으로 저장해주는 아이콘입니다. 4번은 아까 뭐라고 했죠? 종료 아이콘이라고 했죠? 여기 터치를 하게 되면 그죠? 여기 뜨면 요 X를 터치한 상황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하단에 그 종료라는 그쪽으로 우리 원안으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2번 그죠? 이 서클 메뉴로 들어가면 요렇게 세 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1번은 뭐냐면 녹화한 동영상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뷰어가 제공이 되죠. 녹화 제대로 됐나? 하고 여기 들어가면 지금 녹화한 영상을 요 뷰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요건 이제 동영상 필름처럼 생겼고 요건 지금 뭐 이미지처럼 생겼죠. 요건 사진이에요. 이미지 뷰예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그 사진 그죠? 이미지를 요 이미지 뷰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캡처한 사진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3번은 뭐냐면 모비즌 설정 아이콘입니다. 이 톰유와크 모양 되는 건 어떤 설정하라 그런 얘기죠. 들어가서 우리가 스마트폰의 어떤 녹화나 어떤 녹화 품질을 갖다 설정할 수가 있다. 그죠? 안 해줘도 되는데 만약 안 해줬을 경우는 제일 거부감이 가는 게 뭐냐면 녹화한 영상 밑에 레코딩 바이 모비진 했고 그런 로고가 떠요. 그런 부분들을 안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아이콘하고 서클 메뉴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1번, 2번은 잘 안 쓰고요. 영상 뷰어라든가 이미지 뷰어는 안 쓰고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모비전 설정 요걸 주로 많이 해요. 1번과 영상과 이미지는 보통 우리가 갤러리 있죠.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되면 사게 되면 갤러리라는 아이콘 있죠. 거기 들어가서 보통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많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3번에 대해서 한번 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정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영상 뷰어고 이미지 뷰어인데 보통 우리가 설정을 많이 써요. 설정에 들어가면 요걸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녹화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녹화 클립 모드로 할 것인지, 사운드를 같이 영상에 포함을 시킬 건지, 에어서클을 갖다 우리가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워터마크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페이스캠 동영상 할 때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내 얼굴까지 찍어서 같이 동영상을 만들 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녹화 아이콘, 캠코더 아이콘 누르게 되면 몇 초부터 우리가 동영상을 시작할 건지 하는 스탠바이, 그죠?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표시는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요 에어서클 요 부분에, 그죠? 아까 촬영한 캠코더 그 밑에 지금 시간 표시가 됩니다. 몇 초, 몇 분이 녹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위치를 안으로 할 거냐 바깥으로 할 거냐, 그죠? 그런 걸 보통 쓰고요. 저장 위치는 어디로 할 거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조작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설정 바꾸는 녹화 품질, 사운드를 우리가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뭐 사운드를, 그죠? 잡음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리를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에어서클 부분, 그 다음에 나만의 워터마크, 그죠? 요걸 안 했을 때는 뭐 밑에 워터마크가 나온다 그랬죠. 그 부분을 주로 많이 써요.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내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자, 녹화 품질 설정에 가면은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나와요. 녹화 해상도는 1080p로 할 거냐, 720p로 할 거냐, 480p로 할 거냐, 360p로 할 거냐. 녹화 화질은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60프레임으로 할 거냐, 뭐 50으로 할 거냐, 40으로, 30으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고, 프레임 수를 갖다가 우리가 5로 할 거냐, 6으로 할 거냐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설정은 녹화 해상도는 720p, 녹화 화질은 30프레임, 녹화 프레임 수는 보통 8로 합니다. 8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바꿀 거는 이제 요 세 가지를 바꿔주는 게 좋죠. 왜냐면 보통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로 많이 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땐 720p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HD 화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 동영상 하단에 보면 보통 HD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HD로 보통 많이 보죠. 그죠? 근데 뭐 이걸 480p로 딱 했다 그러면 뭡니까? 화면이 많이 깨지죠. 그죠? 그래서 요 해상도는 뭐냐면은 360p는 뭐냐면 해상도를 480에 360으로다가 해상도를 촬영한 영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480p는 해상도가 680에 480 해상도로 영상이고, 720p가 바로 뭐냐, 1280에 720이라는 HD급 해상도로다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통 이제 뭐 요 720p로 할 거냐 1080p로 주로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유튜브 동영상 720p로 많이 하죠. 1080으로가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080p는 뭐냐면 1920에 1080, 이게 풀 HD 화면이죠. 풀 HD 화면, 그로 영상된 우리가 동영상을 말하는 거다 하는 걸 참고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통 설정은 요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렇게 하던 뭐 다른 방식으로 하던 설정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저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녹화 클립 모드 설정은 보통 우리가 그냥 안 해요. 디폴트로 그냥 사용 안 함. 요건 안 만집니다. 그냥, 그죠? 뭐 녹화 품질 설정을 이제 뭐 보통 뭐 얘기면 뭐 에어 서클 이런 걸 안 나타나게 할 거냐, 그런 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사용 안 함으로 디폴트로 내비두는 게 좋죠. 밑에서 설정하면 되니까. 자, 사운드 돔 설정입니다. 보통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이제 소리를 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유튜브 같은 데는요, 이 저작권 같은 걸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만약에 내 어떤 매장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죠? 유행하는 어떤 노래를 갖다가 틀고 있었다. 그게 만약 입력이 되면 걔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저작권에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저작권법이 강화 안 됐을 때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은 있는 부분들을 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검출해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행 가서, 저도 이제 여행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뭐 저작권이 뭐 위배됐다고 메시지가 문자로 메일로 날라오고, 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쪽에 들어가면은 동영상 관리자가 있어요. 거기니까 뭐 위배됐다고 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들어가서 메일 보니까 나는 큰 뭐 지장이 없는데 그 음원 관계자한테 내 수익이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당신은 큰 문제가 없다. 이 뭐냐면 여행 가서 이제 길거리 가면서 찍었는데 거기 유행하는 음악이 그 동영상에 삽입이 된 겁니다. 되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나온 건데, 그렇게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외여행 간 사람이 동영상 올 때는 다 촬영된 소리를 다 빼버리고, 그죠? 제거를 하고 뭡니까?
그죠? 뭐 무료로 지원되는 어떤 BGM 음악을 넣는다든가, 또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무료 BGM 음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넣는다든가, 아예 그것도 싫어 그러면 아예 그냥 무음으로다가, 그죠? 동영상만 올리시는 분이 많죠.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운드는 녹음할 때 그런 용도로 쓰신다 그러면 요거를 사용 안 함으로 하는 게 좋겠죠. 요건 지금 잘못됐네요. 이건 사용 안 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걸 터치를 하게 되면 요게 사용 안 함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용 안 함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모르니까, 여러분들 용도가 뭐 유튜브나 이렇게 공개된 어떤 그런 사이트에다 올린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저작권법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고 무료 어떤 그 BGM 음악을 삽입시킨다든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재량에 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녹음 설정 안 함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에어서클 종류. 이 에어서클은 뭐냐면 우리 그 스마트폰을 그 깔게 돼서 요거를 뭐 바탕화면에 있는 모비준 그 앱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 에어서클이 하나 생긴다 그랬죠. 요거를 사용 안 하면은, 그죠? 이게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녹화나 어떤 일시 중지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뭐 다른 조작 아이콘이 있는데,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는데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면 녹화할 때 들어가니까 요거를 그냥 여기서 사용 안 함으로 하지 마시고요. 요 밑에 투명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좀 흐리게, 그죠? 요렇게 진한 걸보다 이 슬라이드 바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면 최대 이렇게 이 해상도 높아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밀면 여기 좀 흐려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지점에 놓으면 요게 이제 녹화할 때도 그냥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왜 하냐면은, 요거 누르면은 지금 녹화 중이잖아요. 잠시 멈추고 시킬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터치를 해서 여기 지금은 일시 정지로 화면이 바뀌거든요. 걔를 누르면 정지가 좀 되는 거죠. 아니면 잠시 중지한다든가 일시 정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아이콘을 슬라이드 바로 내린다든가 옆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눌러서 조작할 수 있는데, 그 녹화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서클은 그냥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하는 게 제가 써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끔 이 투명도를 조정해서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페이스캠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페이스캠 누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사진이 하나 떠요. 요거를 사각형으로 할 것이냐 원형으로 할 것이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뭐 게임 방송하는 사람, 또 스마트폰을 갖고 바깥에서, 그죠, 바빠로 그 온라인 방송하시는 분이 있죠. 그럴 땐 자기 이제 얼굴을 띄우기 위해서는, 만약 이걸 쓴다 그러면 이제 요 페이스캠을 띄우게 되면, 그죠, 페이스캠을 띄우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여기 상단에 나타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우리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걸 사용 안 함으로 하면 되죠. 안 함으로. 그래서 사진도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보통 설정은 사용 안 함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원형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 요런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X는 종료고요. 요거는 화면을, 이 사진을 갖다 여기 일정 부분에 요만하게 나타나는데 요걸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늘리기 아이콘이죠. 요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쭉 밀면 사진이 좀 커지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안을 하면 이게 나온 건데, 요걸 늘리면은 좀 크게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요거 사용 안 함으로 하시는 게 좋네요. 이 카운트다운 설정이죠. 이 카운트다운 설정이 뭐냐면 녹화를 시작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녹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약간 대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이제 스탠바이 시간을 좀 정하는 건데, 바로 녹화하는 것보다도 내가 요 녹화 아이콘을 눌렀다 그러면 1초, 2초 화면에 1, 2, 3 이렇게 나타나요. 그 3초 후에 지금 본 화면을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초로 그냥, 그죠? 3초로 설정하는 게 좋죠. 그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3초 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화면이 동영상으로 녹화가 된다. 이 3초 이후부터 이제 녹화가 실시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그 서클 메뉴 위쪽에 보면 동영상 지금 몇 분, 1초, 2초, 3초 이러면서 촬영되는 그 분이 보입니다. 3초 뒤에 그게 녹화가 되겠죠. 그걸 설정하는 건데 보통은 3초로 설정한다. 나만의 워터마크. 이 워터마크는 사용 안 함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용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게 디폴트로 사용함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안 함으로 터치를 해서 사용 안 함으로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 밑에 레코드 바이 모비진이라는 요것이 동영상이 삽입이 돼요. 그럼 좀 동영상이 좀 약간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사용 안 하심으로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은 동영상이 깔끔하게 녹음이 돼요. 안 하면 얘도 나타나지 하니까 얘는 없음으로 하고, 요 에어서클은 아까 투명도 조정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뭐 거의 안 나타나다시피 하니까. 왜냐면 잠시 녹화 중지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다시 재설정하거나 할 때는 요 아이콘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죠. 요건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카운트다운 설정. 자, 시간 표시 설정은요, 우리가 요 에어서클, 여기 에어서클이죠. 여기 녹화가 되면 요 밑에 뭐 1초, 2초 이게 녹화 시간되는 진행상이 보입니다. 그죠? 진행상이 보여요. 그거를 시간 표시를 어디 쪽에 할 거냐? 시간 표시를 안 할 거냐? 시간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약간 좀 뭡니까? 모르겠죠? 요걸 보통 디폴트로다가 에어서클 요 안쪽으로다가 여기다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별도로 만지지 마시고요. 디폴트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표시는 이렇게 녹화 시간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다 보시면 되죠. 여기 저장 위치는 그냥 우리가 만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저장 위치는 보통 이 모비진에, 그죠? 모비진이라는 이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이걸 깔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얘를 찾아내려면 그냥 보면 우리가 이제 탐색기로 들어가게 되면 뭐 ES 파일 탐색기라든가 파일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폴더들이 쭉 나타나죠. 거기 모비진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요. 그 안에다 이게 저장이 됩니다. 동영상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지는 게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일 만져야 될 것은 우리가 뭐냐면 녹화 품질 쪽이라고 그랬죠. 자, 녹화 품질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나타나죠. 그죠? 이 720p로 내비 두시고요. 이제 요거 녹화 품질은 그냥 8로 하시라고 그랬죠. 그 설정을 하시고, 프레임 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동영상이, 그죠? 정지 화상이 초당 30개가 지나가야 좀 부드러운 화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높게 하게 되면 좀 약간 좀 스마트폰의 성능에 따라서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30프레임으로 정합니다. 30프레임. 그죠? 정지 화상을 30개를 연속을 해서 보여주면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좀 보통은 제가 30프레임으로 많이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녹화 품질 만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우리가 만져줘야 될 게 사운드. 녹음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사운드 녹음은 안 하시는 게 좋죠. 예, 안 하시는 게. 왜냐면 잘못돼서 저작권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걸러내다 보니까 유튜브를 만약에 하신다, 올리는 동영상이라면 거기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서클 종류는 요거를 갖다가 사용 안 함으로, 그죠, 하면은, 그죠, 요게 아예 없어져요. 그죠, 여기 지금 녹화 시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 조작할 때 또 이걸 내려야 된다든가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누르야 되는가 귀찮아요. 그 녹화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그냥 요 투명도를 조정한, 요 에어서클 여기 나타나는 투명도를 조정하면은 녹화할 때도 흐리게 나타나니까 그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터치 드래그해서 투명도를 좀 약하게, 지금 약하게 됐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워터마크. 워터마크는 만약에 이걸 노출시키면은 요 밑에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레코드 바이 모비진 요게 들어가요.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요거를 녹화 영상에서 워터마크를 노출을 안 시키는 걸로 해야 되겠죠. 터치를 하게 되면, 그죠? 여기 안함으로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 페이스캠은 사용 안함으로 해야 되겠죠. 사용하면은 내 얼굴이 있죠. 작동이 돼, 카메라 작동돼서 내 얼굴이 녹화 영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거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하시, 대부분 안 하죠, 그거를. 자, 여기 밑에 보면 뭐 편집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보통 이런 편집기는 사용을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제3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동영상 편집을 좀 많이 하죠. 자, 이렇게가 이제 이게 설정 화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다 설정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남아있죠. 하나는 뭐냐면 화면을 사진으로 저장할 거냐 동영상으로 저장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일단 사진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한다 보통 보면. 자, 우리가 사진 녹화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갖다가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모비전 아이콘 터치하게 되면 에어서클이 나타납니다. 그죠? 요 에어서클 터치하게 되면 이 조작 아이콘이 이게 나타나게 있죠.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사진이죠. 사진. 요걸 터치를 하는 거죠. 요걸 터치를 하면 내가 이 원하는 사진이 그냥 원하는 이 스크린 화면이 사진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네이버 쪽에 기사를 보다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내가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요렇게 네이버 요런 어떤 그 웹사이트를 요 원하는 화면에 놓고 요 에어서클을 터치하기 조작 아이콘이 나온다 그랬죠. 요 사진기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그죠? 화면이 녹화가 돼요. 화면이 이게 이미지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저장이 됐나 확인하려면 우리가 보통 갤러리를 들어가죠. 요 갤러리 앱을 들어가서 이걸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그죠? 요 사진 여기 캡처한 게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USB를 연결해서 여기 캡처된 이 사진을 우리가 PC로 옮겨서 뭐 어떤 여러분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바탕에는 모비전 앱을 터치를 합니다. 그럼 에어서클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사진을 그죠? 사진 요 아이콘을 누르는 거죠. 자, 내가 사진을 저장하고 싶은 화면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요.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요걸 지금 하나 우리가 사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요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는 거죠.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깜빡입니다. 자, 저장이 됐어요. 다음 화면을 또 우리가 캡처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뭐 네이버 화면에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저 카메라 아이콘 누르면 또 깜빡되죠. 예, 저장이 된 겁니다. 찰칵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갤러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지금 캡처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사진으로 저장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사진을 갖다가 뭐 USB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PC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스크린을 이제 녹화하는 거,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바텀에 있는 모비전 앱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에어서클이 나타나죠. 서클에서 우리가 지금 요런 거, 요게 지금 녹화 아이콘이죠. 캠코더 아이콘을 누르게 녹화 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어서클 요를 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동영상 원하고자 하는 것, 그죠? 어떤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죠?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여기 녹화가 되는 거죠. 녹화가. 그 이제 녹화 진행되는 게 나오죠. 에어서클 밑에 보면 뭐 지금 33초 되고 있다는 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면 저장을 해. 여기 지금 요 앞전에 만약에 녹화를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지금 정지 아이콘이죠. 요건 일시 정지고 누르게 되면 다음 아이콘으로 넘어가는 거죠. 녹화 정지를 하려면 요거 누르게 되면 정지가 되고, 이제 우리 확인하려면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갤러리를 누르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여기 녹화가 된 영상이 나오죠. 이 사진하고 틀리게 동영상 여기 이렇게 동영상 표시가 되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저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비전 앱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에어서클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동영상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영상이 녹화가 되는 거겠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요 화면들이 지금 다 영상으로 그죠?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료를 한다는 뭐 에어서클 누르게 되면 이제 정지 아이콘이 있겠죠. 여기 정지를 누르게 되면 이 영상이 이제 그 녹화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동영상이 녹화가 됐죠. 녹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크린을 녹화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죠. 이 화면을 사진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조작하는 이런 모든 화면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거냐,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비진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동영상 또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비진을 이용해서 사진을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드는 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